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셨어요.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는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셨죠. 애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체면 때문이었는지 귀찮아서였는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밥상에 세 사람이 앉아도 대화는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어릴 때는 가족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조용한 줄만 알았어요. 그랬던 제가 직장에서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유, 우리 며느리 왔어. 어서 들어와. 아유, 들어와. 얼굴 보니까 진짜 반갑네. 시어머니께서도 부엌에서 뛰어나오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며느리라고 부르면 실례야. 아이고 예쁘네.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가씨? 밥 안 먹었죠? 배고프죠? 금방 차려줄게요. 들어와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렇게 시끌벅적한 가족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죠. 민우 씨에게는 형이 두 분 계셨습니다. 큰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모두 장난기가 넘치는 분들이셨어요. 야, 강민우, 이렇게 예쁜 분을 어디서 꼬셨냐? 형한테 비법 좀 알려줘라. 에이, 형, 셋째가 원래 얼굴이 잘생겼잖아. 그래서 형은 못해. 형들, 첫날부터 왜 이래? 집안 부끄럽게 하지 말자. 부끄러워? 뭘, 반가워서 그렇지, 이 녀석아. 첫 만남부터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죠.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진심으로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에게는 여동생도 한 명 있었어요. 아기 때 입양을 했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죠. 예린이가 막내라서 다들 엄청 예뻐해. 자기도 금방 친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가씨는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막내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따뜻한 상상을 했죠. 다정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주말마다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올 때마다 갈비찜을 준비해 두셨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을 뿐인데 매번 잊지 않으셨죠. 서아야, 이번엔 양념을 좀 더 달게 해봤어.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나 몰라. 저는 그 말씀에 괜히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버님들도 볼 때마다 용돈을 지어주셨어요. 자, 우리 재수씨, 신혼이라 돈 들어갈 돈 많죠? 아유, 괜히 사양하시면 저 섭섭해요. 셋째가 월급이 짜서 그래. 형들이 보너스 주는 셈 치자. 아, 형, 내 월급 안 짜. 괜히 없는 소리 하지 마. 짜든 안 짜든 좋은 데 쓰면 되지. 아유, 얼른 받아. 재수씨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어서. 아야, 손 무겁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버님들은 끝내 제 손에 봉투를 지어주셨죠. 아가씨도 저를 새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께서 과일 좀 깎아 올게 하며 부엌으로 가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좀 하고 오겠다며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형들과 안방에서 아버지 환갑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와 아가씨만 거실에 남게 되었죠. 그때 아가씨의 시선이 제 가방 위에 머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언니, 그 가방 진짜 예쁘네요. 만져봐도 돼요? 네, 그럼요. 와, 가죽 봐. 손에 착착 감기네.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요?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아, 역시. 범상치 않더라. 얼마예요, 이거? 저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대뜸 가격을 묻는 게 어딘가 거슬렸죠. 하지만 시누이가 묻는데 굳이 감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한 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0이요? 500만 원이요? 아가씨의 눈동자가 반짝 커졌어요. 가방을 들어 올려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와, 500이면 제 반년 용돈보다 비싸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새언니, 저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소개팅할 때 자신감이 확 붙을 것 같아요. 요즘 남자애들이 은근히 여자 가방 보거든요. 새언니, 저도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볼 근육이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새언니 카드로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만 이체해 주시면 제가 직접 살게요. 제 카드로 결제해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 돈 주고 샀다. 이래야 폼나죠. 네? 새언니, 이체만 해주세요. 네? 아가씨가 제 팔을 양손으로 감싸며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손아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는지 베란다 유리창이 덜컹거렸죠. 저는 그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포근한 저녁 공기가 어디론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아가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저도 명품 가방은 결혼할 때 처음 샀거든요. 학생 때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어머, 왜요? 새언니는 대학생 때 안 들고 다녔어요? 제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저는 학생 때는 백팩 메고 다녔어요. 그게 가장 학생다운 거고요. 그리고 이 가방은 친정엄마가 결혼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그럼 새언니가 제 엄마 역할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 결혼하면 사주실 거 미리 땡겨 사준 셈 치면 되죠. 별거 아니잖아요. 아가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방을 제가 직접 골라서 선물로 사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현금으로 이체해달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언니? 가방을 제가 직접 사서 선물로 드리는 건 선물이에요. 근데 현금을 드리는 건 용돈이잖아요. 그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랑 상의를 해야죠. 아가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싫다 이거네요? 새언니, 지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 들고 튈 것 같아요? 저 이 집 딸이에요. 새언니 남편 동생이라고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끼리만의 비밀.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좋지 않아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5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직장인이지만 한 번에 그 돈을 현금으로 드리기엔 부담이 되거든요. 아가씨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도 제 입장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니,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줘요?
오빠들은 새언니한테 용돈도 주시던데 저는 용돈도 아니고 가방 하나 사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에요? 새언니네 친정은 부자라면서요. 새언니가 500이 뭐가 부담이에요? 아가씨, 아주버님들이 주시는 용돈이랑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무엇보다 남편 모르게 하는 건 더 그래요. 모르게 하는 게 어때서요? 우리끼리 하는 건데 꼭 온 가족이 알아야 돼요? 가족들 몰래 큰돈이 오가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저희 둘 다 곤란해져요.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집에 며느리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돈 문제로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아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새언니 마음은 알겠어요. 저한테 돈 쓰기 싫으시다는 거잖아요. 아가씨, 제가 그런 뜻으로. 아니, 됐다니까요. 더 말 안 해도 돼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가씨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 마주쳐도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새언니 하며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죠.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싸늘한 공기가 불편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사실 아가씨한테 좀 곤란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예린이가 뭐 했어? 저번에 아가씨가 나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했거든. 근데 직접 사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이체해달래. 자기 카드로 결제해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면서. 뭐? 500을 현금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가방을 사달라면서 왜 현금을 달라고 해? 그러니까 나도 이상해서 그건 좀 어렵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싸늘해지더라. 됐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뒤로 나한테 저러는 것 같아. 아유, 그 녀석 왜 그러냐? 미안해. 자기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냐? 내가 예린이한테 단단히 얘기할게. 아니, 괜히 당신이 나서면 나랑 아가씨 사이가 더 틀어질 것 같아. 그냥 내가 풀어볼게. 요즘 아가씨 필요한 거 없어? 맞다. 요즘 과제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엄마 엄청 조르는 것 같던데 지금 쓰는 게 너무 느려서 과제 제출도 못할 뻔했다나? 저는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침 아가씨 생일이 코앞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노트북 선물하면 어떨까? 생일도 됐고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거 좋겠다. 아유, 고마워 자기야. 예린이가 분명 좋아할 거야. 며칠 뒤 저는 전자제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대학생이 쓰기 좋은 고사양 노트북을 골랐어요.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결제했죠. 아가씨 생일날 시댁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예쁘게 포장한 상자를 내밀었어요. 아가씨, 생일 축하해요. 요즘 노트북 필요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과제할 때 쓰시라고 준비했어요. 아가씨가 포장을 뜯었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눈으로 반응을 살폈어요. 아,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머, 이거 좋은 거네. 예린아, 새언니가 이렇게 신경 써줬는데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해야지. 네, 고맙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새언니 성의 생각해서라도. 아가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상자를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가씨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웬일이에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냥 지나다가 들렸어요. 오빠 없어요? 네, 출근했어요. 들어오세요. 뭐 마실 거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가씨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아, 진짜 요즘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새언니는 학생 때 돈 걱정 안 해봤죠? 부잣집이니까. 무슨 일 있어요? 힘든 거 있으면 말해봐요. 새언니,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돌려 말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저한테 매달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100만 원만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놀라웠지만 매달이라는 말이 더 걸렸어요. 매달이요? 매달 100만 원이요? 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밥값에, 교통비에, 화장품에, 옷값에.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으면 5만 원은 기본이에요. 부모님 용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새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아가씨, 100만 원이 조금은 아니잖아요. 새언니한테는 조금이죠. 새언니 친정어머니가 매달 용돈 주시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떼어주시면 되잖아요. 저 용돈 안 받아요. 그리고 아가씨 매달 100만 원은 좀 어려워요. 저희도 신혼이라 나갈 돈이 많거든요. 가끔 용돈 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달 정기적으로는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가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더니 입꼬리가 비틀렸어요. 아, 새언니 말 잘 알겠네요. 후회하지 마요. 아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따라 일어났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잠깐만요. 얘기 좀 더 해봐요. 새언니, 아가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 새언니 비밀 알고 있어요. 네? 무슨 비밀이요? 오빠한테 말하면 큰일 나실 텐데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실 거예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비밀이요? 아가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새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저한테 왜 물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무슨 비밀이요? 생각 잘해요. 확 불어버리기 전에. 아가씨, 잠깐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가씨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저는 홀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비밀이라니 대체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비밀이라니 대체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건지 아무리 떠올려 봐도 없었어요. 남편 몰래 숨기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과거도 없었죠.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가씨가 저를 볼 때마다 비밀을 걸고 넘어졌어요.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슬쩍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죠. 새언니, 용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집요했어요. 새언니, 저희 무거운 사람 아니에요. 생각 잘 하셔야 할 텐데. 그깟 베개에 결혼 생활 날리실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시댁 복도에서 아가씨와 단둘이 마주쳤을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어머, 뭔데요? 드디어 결정하셨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새언니. 아가씨가 말하는 그 비밀이 대체 뭔데 그래요?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언니, 그건 제가 들고 있는 카드예요. 그걸 왜 제가 말해줘야 해요? 새언니가 알아서 조심하셔야지. 없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긴요. 새언니가 제일 잘하시면서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아가씨, 이거 협박인 거 알고 계시죠? 없는 비밀로 사람 협박하는 거요. 아가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협박이요? 협박이면 어쩔 건데요? 새언니가 뭘 하실 수 있는데요? 경찰 부르실 거예요? 아가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남편한테 말하세요. 시부모님한테 말하셔도 돼요. 온 가족 앞에서 말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새언니, 진짜 괜찮으실 것 같아요? 허세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떳떳해요. 남편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시부모님한테도 부끄러운 거 없고요. 아가씨가 뭘 말하든 저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가씨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드릴 생각 없어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다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언니,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후회하셔도 저는 몰라요. 두고 보세요. 네, 저 이렇게 나갈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아가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시누이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마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죠. 아가씨가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설거지 도와주시려고요? 괜찮아요. 다 해가요. 아가씨는 대답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유리잔을 가져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설거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가서 쉬세요. 저는 유리잔을 다시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손을 스르륵 풀어버렸어요. 유리잔이 싱크대 아래로 떨어졌죠.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아가씨가 일부러 손을 놓는 걸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 거실에서 가족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예린아,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손 봐봐. 엄마, 저 설거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필요 없다고 저를 밀어버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밀었잖아요. 제가 잔 잡으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잔이 떨어진 거예요. 아가씨, 제가 언제요? 저는 그냥 잔을 다시 잡았을 뿐이에요. 아가씨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맨날 저한테 이래요. 맨날 저 무시하고 구박해요. 저 이 집에서 있기 싫어요. 새언니 들어오고 나서 저만 혼자예요. 예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새언니가 언제 그랬어? 맨날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새언니가 저랑 둘이 있을 때만 그러거든요. 예린아, 잠깐 진정해. 서아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뭘 착각하는 것 아니니? 착각이 아니에요. 엄마는 왜 맨날 새언니 편이에요?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 예린아, 일단 방에 가서 진정하자. 시어머니께서 아가씨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신경 쓰지 마라.
이 예린이가 요즘 예민한 것 같아. 네가 그랬을 리 없는 거 아빠가 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알아. 아빠가 예린이한테 잘 얘기할게. 설거지는 두고 거실에 가 있어. 시아버지께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당근 마켓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익숙한 아이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가씨 아이디였죠. 뭘 파나 궁금해서 눌러봤습니다. 판매 완료 내역에 낯익은 물건이 있었어요. 제가 생일 선물로 준 노트북이었습니다.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그 노트북이요. 미개봉 상품이라고 적어서 팔았더군요.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있었어요. 명절에 선물한 핸드크림 세트, 크리스마스에 선물한 립스틱까지요. 제가 그동안 아가씨에게 준 것들이 전부 팔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당근마켓에서 아가씨 아이디 발견했거든? 뭘 파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 예린이가 당근을 해? 뭘 파는데? 아이, 잠깐. 이거 우리가 예린이한테... 생일 선물로 준 노트북이야. 그리고 밑에 봐봐. 내가 준 거 전부 다 팔았어. 뭐?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걸 다 팔았다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팔았더라. 남편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린이한테 전화해볼게. 아니, 그래도 성의가 있지. 어떻게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다 팔아버리냐? 이건 진짜 아니야. 여보, 잠깐만. 일단 진정해. 진정? 이걸 보고 어떻게 진정해? 자기가 얼마나 고민해서 산 건데 한두 개는 그렇다 쳐도 이거 보니까 선물을 죄다 팔았네. 그래도 당신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나랑 더 틀어져. 혹시 필요 없어서 판 거 아닐까? 필요 없어? 말도 안 돼. 얼마 전까지 노트북 필요하다고 난리 쳤다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얼마나 졸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필요 없어질 일이 뭐가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사실 얘기 안 한 게 있어. 뭔데? 얼마 전에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왔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달라고 했었어. 뭐? 100만 원? 매달? 그걸 왜 이제 말해? 괜히 말했다가 남매 사이 틀어질까봐 그랬지. 근데 지금 보니까 혹시 아가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무슨 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갑자기 선물 받은 것들 다 팔고 용돈 달라고 하고 뭔가 이상하잖아. 혹시 나쁜 데 엮인 거 아닐까?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본가 가면 예린이 따로 불러서 물어볼게. 대체 무슨 일인지. 괜히 성질 먼저 내지 말고 돌려서 물어봐. 요즘 무슨 일 있는 건지. 그래, 알겠어. 며칠 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저는 남편 팔을 잡고 당부했죠. 여보, 밥 먹을 땐 가만히 있어. 알겠지? 괜히 아버님, 어머님 걱정시켜 드리지 말고. 나중에 따로 불러서 돌려서 물어봐. 알았어.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았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 그런데 남편의 젓가락질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가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결국 남편이 못 참고 입을 열었어요. 예린아, 응? 왜 오빠? 노트북 잘 쓰고 있어? 네 새언니가 사준 거. 여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결국 참지 못한 거였죠. 응. 잘 쓰고 있어. 그래? 어디 있는데? 뭐가? 노트북 지금 어디 있냐고. 아가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게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고? 어디서? 학교에서 도서관에 두고 잠깐 나갔는데 없어졌어. 도서관에서? 그럼 신고는 했어? 그게... 예린아, 그 비싼 걸 어떻게 잃어버려? 간수 좀 잘하지. 네 새언니가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잖아. 그러게, 뭐 도서관이면 CCTV도 있을 텐데 신고하면 찾을 수 있지 않아? 아가씨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린아, 나 당근 마켓에서 그거 봤어.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근마켓? 그게 무슨 소리야? 예린이가 노트북을 팔았더라고. 새 상품이라고 올려서. 너 왜 그랬어? 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뭐? 예린아, 그게 사실이야? 아가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팔았어요. 뭐? 왜? 네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졸랐잖아. 나한테도 사달라고 했으면서 왜 새언니가 사준 건 팔아? 그러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 친구가 있는데 고아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어요. 전 그 친구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뭐? 친구가 아프다고? 네.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누그러지더니 아가씨 등을 쓸어주셨어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래, 친구 돕겠다는 마음은 기특한데 그래도 선물을 파는 건 좀 그렇잖아.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내가 돈을 줬을 텐데 왜 말을 안 하고? 예린아, 그 친구 많이 아파? 지금은 괜찮아? 오빠, 수술은 잘 끝났어. 근데 아직 병원비가 더 필요해. 그래? 얼마나 더 필요한데? 아니에요. 이제 친구가 해결한대.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가씨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약과 세트였습니다. 늘 빈손으로 오던 아가씨가 선물을 들고 온 거였어요. 저는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에요? 이거 오빠 좋아하는 거라서요. 맨날 빈손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린이 왔어? 웬일이야, 아침부터? 오빠,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가씨가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빠, 새언니, 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저번에 말했던 친구 있잖아요. 고아인 친구요. 그 친구가 다시 입원했는데 돈이 없대요.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300? 아이, 또? 나도 이러기 싫은데 그 친구 나밖에 없거든. 제발 오빠.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린아, 3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 친구랑 통화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아가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못 믿어?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오빠는 언제나 내 편이었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안중에도 없어. 새언니만 챙기고. 난 이제 가족도 아니야? 예린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런 거야. 오빠 변했어. 예전엔 내가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줬잖아. 근데 이제는 의심부터 하잖아.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삼켰어요. 알았어. 울지 마. 일단 이체해 줄게.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이체를 했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아가씨가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오빠. 나 갈게. 아가씨, 잠깐만요. 네? 저도 같이 가요. 친구분 병문안 같이 가면 안 돼요?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아가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가씨와 함께 현관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거실에 남아 있었죠. 아가씨가 갑자기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자꾸 제 일에 간섭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진짜 비밀 확 폭로해버린다? 아가씨, 아직도 그 얘기예요? 새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말해요. 네? 여보! 저는 거실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 남편이 놀라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내 비밀을 알고 있대. 근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 우리 같이 들어보자. 아가씨, 말해봐요. 내 비밀이 뭔데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아가씨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아가씨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무슨 비밀? 나도 몰라. 아가씨가 나한테 비밀 안다고 협박을 하는데 정작 나는 뭔지 모르겠어. 황당하지? 여보, 아가씨가 원래 거짓말을 잘해? 아니, 비밀은 대체 뭔? 거짓말? 지금 친구 병원 이야기도 거짓말이잖아. 모르겠어?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거 원래 그래? 그럼 아픈 친구가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걸 모르겠어? 당신은 동생이니까 저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가? 사실 원래 안 저랬어. 어릴 때는 진짜 착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렇게 변했네. 어느 순간? 대학 들어가고 나서 변한 거야? 아니면 더 예전부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요즘 동생이 낯설어. 예전에 알던 예린이가 아닌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죠. 여보, 나 생각이 있어. 뭔데? 아가씨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말 못하는 사정? 응, 생각해봐.
갑자기 돈을 이렇게 요구하고 선물 받은 것도 다 팔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슨 이유? 혹시 나쁜 사람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어디서 돈을 뜯기고 있다거나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 아닐까? 아이, 설마 예린이가? 모르잖아.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상한 데 엮이는 사람들 많잖아. 아가씨가 진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 에이, 그럼 어떡해. 물어봐도 말 안 할 텐데. 지금 바로 따라가 보자. 뭐? 아가씨 따라가서 어디 가는지 확인해 보자고. 병원 간다고 했잖아. 진짜 병원 가는지 보면 되잖아.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해? 동생을 미행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여보, 만약에 아가씨가 범죄에 엮인 거면 어떡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확인해. 아무 일 아니면 다행인 거고. 만약 뭔가 잘못된 거면 빨리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 남편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말을 짓고 한숨을 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일단 가보자. 저희는 급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에 올라타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마침 아가씨가 택시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봤어. 저희는 거리를 두며 아가씨가 탄 택시를 뒤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가씨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죠. 아가씨가 탄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택시가 병원 쪽으로 가길 바랬어요. 그래야 아가씨 말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택시가 멈춘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이었어요. 아니, 병원에 간다면서 왜 백화점이야? 글쎄, 저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300만 원 받아가서 백화점을 와? 지금 쇼핑하러 온 거야? 여보, 일단 진정해. 아직 모르잖아. 더 지켜보자. 뭘 더 지켜봐. 병원이 아니라 백화점이잖아. 그래도 왜 왔는지 봐야지.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희는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화점 안은 넓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더 붐비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여보, 1층부터 돌아보자. 저희는 층마다 돌아다니며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화장품 매장, 잡화 매장, 식품관까지 돌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1층 명품관 쪽으로 갔죠.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기. 어디? 저기 명품 매장 앞. 아가씨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가 명품 매장들을 구경하며 느긋하게 걷고 있었어요. 병문 안을 간다던 사람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가씨 옆에 웬 중년 여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였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아가씨 옆에 있는 아줌마. 몰라. 아니,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친구 엄마인가? 친구 엄마를 왜 백화점에서 만나? 그것도 명품관에서. 그리고 그 친구 고아라며. 그러네. 이상하다. 저희는 들키지 않게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아가씨와 그 여자는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예린이가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 본 적 없는데. 나도 몰라. 일단 더 따라가 보자. 저희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 뒤를 따랐습니다. 아가씨와 그 여자가 대체 무슨 관계인지 궁금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죠.
저는 남편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따라가다간 들켜. 변장하자. 변장? 아이, 갑자기? 저기 세일매대 있잖아. 가서 뭐라도 사자. 빨리. 저희는 1층 세일 매대 코너로 뛰어갔어요. 허겁지겁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후다닥 결제하고 바로 착용했죠. 서로의 모습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터졌어요. 여보, 당신 완전 수상한 사람 같아. 경찰이 보면 바로 잡아갈 것 같은데? 자기는 완전 도둑이야, 도둑. 백화점 도둑. 우리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 진짜. 그러게. 동생 미행하려고 변장까지 하고 있네. 웃기긴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명품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가씨와 그 아줌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저쪽 아니야? 식당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재빨리 식당가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아가씨 일행이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들어간다. 밥 먹으려나 보네. 저는 식당 입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좌석마다 칸막이로 나뉜 구조였어요. 여보, 저기 봐. 칸막이 있어. 옆자리에 앉으면 안 들킬 것 같은데? 근데 자리가 있을까? 일단 들어가 보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저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몇 분이시냐고 물었어요. 2명이요. 혹시 안쪽 자리가 있을까요? 네, 안쪽에 자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일행이 앉은 자리 바로 옆 칸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저희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다행히 아가씨가 보진 못했죠. 칸막이 덕분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칸 대화 소리는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었죠. 저희는 메뉴판을 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아가씨와 그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오늘 예쁘게 입고 왔네. 엄마 만나려고 신경 썼어? 그럼요. 엄마 만나는 날인데 당연하죠. 저와 남편은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우리 딸이라고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놀라서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아줌마는 아가씨의 친엄마였어요. 그래, 요즘 어때? 그 집 식구들 잘해줘? 남편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가씨가 입을 열었어요. 잘해주긴요. 하나도 안 잘해줘요. 그래? 왜? 뭐가 불만인데? 먼저 아버지요? 맨날 훈수만 둬요. 공부해라, 취업 준비해라. 잔소리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용돈은 쥐꼬리만큼만 줘요.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건지. 그리고요. 요즘 아버지 치매 오시는 것 같아요. 맨날 같은 말 반복하고 물건 어디 뒀는지 까먹고. 늙으니까 답이 없어요, 진짜.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치매라니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는데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때? 어머니요? 더 별로예요. 맨날 밥만 해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저 살찌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매 관리 좀 해라 이러시거든요. 완전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맨날 새언니한테만 잘해줘요. 소아야, 소아야 하면서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은가 봐요. 에휴, 그렇구나. 오빠들은? 큰오빠랑 둘째 오빠는 그냥 그래요. 다들 장가가서 멀리 사니까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셋째 오빠가 문제예요. 셋째가? 왜? 완전 호구예요. 바보 같아. 새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엔 저한테 뭐든 해줬는데
지금은 새언니 눈치만 봐요. 진짜 한심해요. 남자가 와이프한테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건데 등신 같아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새언니는 어때? 잘 해줘? 잘해주긴요. 잘난 척만 해요. 부잣집 딸이라고 맨날 명품 들고 다니면서 은근히 과시해요. 저한테는 노트북 하나 사줬다고 큰 은혜 베푼 것처럼 굴고. 솔직히 그 집안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미친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벌떡 일어날까봐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 딸 그렇게 싫으면서 왜 거기서 버텨? 그냥 나와버리지. 에이, 엄마, 그게 어디 쉬워요? 지금 나오면 손해잖아요. 손해? 뭐가? 엄마, 저 요즘 새언니한테 돈 좀 뜯고 있거든요. 오빠한테도 뜯고. 오늘도 300 받아냈어요. 어머, 진짜? 우리 딸 야무지네. 당연하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줘요? 아픈 친구 있다, 병원비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 넘어가요. 호구들이라. 둘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꽉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겠어? 생활비도 있고. 엄마, 저 결혼할 때 크게 한 건 할 거예요. 그 집 막내딸 시집 보내는데 얼마나 쓰겠어요? 예식장에 혼수에 신혼집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그래, 당연히 받아내야지. 키워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엄마,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뭔데? 거기 부모들 재산이 좀 있거든요. 그거 받으려면 끝까지 버텨야 돼요. 중간에 나가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아, 그렇겠네. 근데 그 사람들 건강해? 그게 문제예요. 둘 다 멀쩡해요. 솔직히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하하하, 그래. 그날 오면 우리 같이 살자. 엄마가 기다릴게. 네, 엄마.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다 뜯어내고 나면 그 집이랑 끝이에요.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칸막이를 확 젖혔어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강예린! 아가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오빠! 아가씨 친모도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아가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가씨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흥분해서 남편 목이 막힌 것 같았죠. 남편이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으로 나섰어요. 아가씨,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아가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24해 동안 그 집에서 아가씨가 혼자 컸어요? 밥은요? 옷은요? 학비는요? 아플 때 병원비는요? 그거 다 누가 됐어요? 아가씨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아가씨한테 뭘 잘못했어요? 공부하라고 잔소리한 게 잘못이에요? 밥 먹으라고 챙긴 게 잘못이에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게... 근데 그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유산 받으려고요? 아가씨,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아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 직접 벌어요. 두 손 두 발 멀쩡하잖아요. 왜 남의 주머니를 털어요? 왜 거짓말로 속여서 뜯어내요? 진짜 아가씨,
인간이 덜 됐다. 아가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친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아가씨 친모가 움찔했습니다. 방금 딸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죠? 자기 키워준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게 저는 딸이 잘못된 말을 하면 야단을 쳐야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뭐 했어요? 맞장구나 치고 계셨잖아요. 둘이 같이 살자고요? 기다린다고요? 아가씨가 저러고 아주머니랑 같이 살면 이번엔 아주머니 생명보험 들어두고 아주머니 죽기를 기다릴걸요? 아가씨 친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딸이 이 모양 이 꼴이죠. 엄마가 그러니까 딸도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가씨 친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몸을 돌려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야, 강예린! 아가씨 친모도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저기 미안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그 말만 남기고 딸 뒤를 쫓아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죠. 남편은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백화점에서 친모를 만난 것, 식당에서 들은 대화, 그 모든 것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듣다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서아도 같이 들었고요. 예린이가 우리 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네.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야겠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거셨지만 아가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받아? 안 받아. 이것이 진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가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당장 집으로 와요. 그동안 키워주신 분들이잖아요.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날 오후 아가씨가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아가씨가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무릎 꿇어.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다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고 친엄마 앞이라 그냥. 반성? 네가 뭘 반성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갓난 아기 때 데려와서 내 자식처럼, 아니 내 자식보다 더 예뻐했다. 네가 원하는 거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 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건 제가 잠깐 미쳤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예린아, 네가 원한 건 가족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돈이었어. 우리 사랑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가족은 그런 말 안 해. 키워준 부모가 빨리 죽길 바라는 게 가족이야? 그건 가족이 아니다. 오늘부로 파양이다. 아가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너는 오늘부터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나가. 아가씨가 무릎으로 기어가 시아버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어머니, 제발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부모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마라.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 몇 달간 알아누우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겉으로는 단호하셨지만 밤마다 마당에 나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셨죠. 파양을 선언하셨지만 실제로 진행하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어린 시절 아가씨 사진을 꺼내 보시며 우셨죠.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가족여행 사진까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4해를 키운 자식인데 어찌 안 아프시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부모님 몰래요. 그러다가 친엄마 쪽에서 먼저 아가씨를 찾아온 거였죠. 아가씨는 그때부터 시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친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거였습니다. 옛날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에게는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시부모님의 사랑이 아가씨에게 닿지 못한 거니까요. 그 무렵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여전히 가끔 공허한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아가씨는 파양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친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죠. 저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지나간 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저는 남편과 딸, 시부모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